하다 보면 불만 그득 차 있는 사주가 있어요. 불이 중심이 된 사주는 이제 가장 대표적, 불로 거의 도배를 하죠. 그러면 그런 사주를 염상격이라고 합니다. 물이 쫙 도배한 사주, 윤하격입니다. 윤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적셔 내려오는 물이 위에 있고, 위로 타오르는 불이 밑에 있으니까 둘이 만나는 거죠. 둘이 만나면 작용이 일어납니다. 이걸 우리가 우리 사는 세계에다 얘기한다면은 물이 위에 있다고 하지만 그건, 밑에서 불을 떼야 물이 끓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요리가 되죠. 이 요리하는 겁니다. 요리죠. 그래서 그 요리를 하는 걸 맛을 조절하고 할 때 이걸 요리를 재미라고 합니다. 맛을 제한다고 합니다. 그런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밑에 솥 걸고서 물 놓고 밑에서 불 떼는 것이 이겁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밑에서 불이 떼지고 위에 이걸 끓을 물이 있으니까 뭔가 거기에서 뭐가 맛이 나고 음식이 조리되는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사람 몸으로 얘기하면은 가장 건강한 상태의 몸이 수화기재입니다. 사람이 건강하려면 아랫배는 따뜻해야 됩니다. 머리는 시원해야 됩니다. 이게 보통 단전호흡이나 선도 수련하는 분들이 이상적인 몸의 상태를 꼽을 때 수화기재입니다. 호흡을 하고 그런 공부를 하면은 보통 아랫배는 뜨겁게 기가 모입니다. 뜨거워지고 머리 쪽은 시원해집니다. 그래서 가을 물처럼 맑은 어떤 그런 시원한 기분이 듭니다. 이렇게 몸의 상태가 잡히면은 대부분 건강합니다. 배가 뜨겁고 머리가 차야 돼요. 그러니까 물이 위에 있고 불이 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마치 몸에서 하나의 연단을 하듯이 물을 끓이듯 밑에 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꾸로 화수미제 돼서 배는 차갑고 머리는 뜨끈뜨끈하면 그건 병난 상태입니다. 배가 차가워지면 설사 찍찍 나죠. 그거 찍찍이는 거. 아주 괴로운 겁니다. 배 차면은 그게 안 돼요. 가장 잘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배는 따뜻해야 됩니다. 배가 냉해지면 바로 병이 나죠. 그러니까 여기는 뜨거워야 되는 데입니다. 따뜻해야 되는 데입니다. 기본적으로. 뜨거우면 또 병이 나는 거지만은 따뜻해야 됩니다. 그리고 머리에 열나면 머리가 아파지고 매번 괴로워집니다. 생각이 안 되고 머리에 뜨거운 기운이 있는 사람들은 집중이 안 되고 생각을 못 합니다. 그래서 수험 공부하는 사람들이 수험생들이 머리에 열나기 시작하면 그다음에 공부를 못 해요. 그러면 한의학적으로는 열을 내려줘야 됩니다. 상기된다고 합니다. 기가 위로 떠버리면은 굉장히 괴로운 상태가 돼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기재는 그래서 일을 이루는 상황입니다. 일이 되는 것이고 일을 이루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정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혼란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바로 기재입니다. 이 괴의 괴사나 효사들을 잠시 음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기재는 괴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통하고 작은 일에 이롭다. 조금 이롭다 그랬습니다. 처음은 길하고 끝에는 어지럽다 그랬습니다. 끝에는 어지럽다. 이 새로운 말씀드린 대로 그냥 안정된 채로 끝날 수는 없다는 거죠. 다시 새로운 움직임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끝은 어지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전에서는 뭐라고 했느냐면은 일이 이롭다는 것은 왜 이로우냐면은 강과 유가 음양이 가장 조화롭게 자리를 잡고 중앙이 응이 맞았죠. 오와 이가 응이 딱 맞은 것, 이런 것에서부터 일이 이롭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처음이 길하다는 것은 유가 중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유가 중. 처음이 길하는 것은 유가 중을 얻었다고 하죠. 요것이. 이를 보고 얘기해요. 나중에 흉하다는 것은 기재의 끝에 가서 여기서는 오히려 나빠져요. 보통 괴들은 오가 가장 중심이 되고 오가 제대로 갔으면 길하다고 합니다. 근데 기재의 상황은 이미 너무나도 안정된 상황이에요. 딱 안정된 상황.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혼란의 조짐이 나타나요. 그래서 오에 가면 오히려 좋지가 않아요. 기재는. 이가 길해요. 이가 중을, 이 음의 자리에 음이 딱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서 처음이 길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끄트머리에서 혼란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도가 궁극에 달하면은 다시 새로운 변화로 나아가기 때문에 기재의 끝은 혼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가장 안정된 기재의 모습으로 딱 있을 수가 있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늘 그렇게 음양이 딱 제자리를 잡고 사람이 관계가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딱 있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또 얼마나 재미가 없겠습니까? 얼마나 안 좋기도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변화가 없이 그런 고정되면은 주역의 이치로 오면 그건 괴멸입니다. 망나는 겁니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주역의 사고방식은 언제나 돕니다. 순환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자리를 도는 건 아닙니다. 사람도 마음이 평화롭고 딱 안정된 상태의 기제죠. 가장 근심 걱정 없고 사람의 마음에 그런 것들이 육체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가장 조화롭게 딱 이루어져서 근심 걱정 없이 딱 안정된 상태, 기제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런 자기 어떤 그 틀에 꼭 매달려가지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건 발전이 아니라 퇴보고 망하는 겁니다. 예전에 그 읽었던 헤르만 헤세의 그 책인가요? 그게 댐이 아닌가 하는 책이 있어요. 우리 때는 열심히 읽었던 책인데 요즘 학생들은 안 읽는 책인데 거기에 보면은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그랬습니다. 알의 상태로 얘기하면 얼마나 균형이 맞는 상태입니까? 그러나 그 알 속에 있으면은 새는 새로 나오지 못합니다. 자기가 놓여진 그 벽을 깨뜨림, 이것이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 벽을 한번 깨고 나오면서 새로운 성장이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편안하고 자기 그냥 걱정 없이 그냥 그 상태에 있고 싶은 경우가 많죠. 그러나 결코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떠냐? 일부러 불안해지는 그런 건 아니죠. 사람은 그렇게 자기 벽을 한번 허물 때 성장을 합니다. 자기 틀 속에서 무조건 편안하고 안정되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작은 욕심입니다. 그 벽을 한번 깨야 됩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